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바꾼 뒤 농가의 생산성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도전에 나선 경주시가 세계 정상들의 공식 만찬장으로 월정교를 제안했습니다. 경주시가 제2금장교 황금대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금장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성승훈 씨.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를 더 낳고 싶습니다. 애는 기르기 힘든데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낳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응답자의 27.6%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15.7%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특성상 당장의 출산 계획보다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율 반등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려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각계가 같이 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 지원,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 생활 균형 지원 등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해 논밭에 물을 주고 또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걸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노지 농사에 비해 수월하고 생산성도 높다 보니 관심을 갖는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의성 안개면의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교육생 15명이 지난해 7월부터 모여 딸기 생장과 생육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마치면 실습장에서 딸기를 직접 살펴봅니다. 딸기 잎과 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 자라는지, 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차광막 등 기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공부합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 역시 쉽지 않지만 노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 노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그대로 노출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차광막을 친다거나 습도 조절을 해줘서 스마트팜에 익숙해진 교육생 중에는 딸기로 작목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수확 첫 해에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목표는 한 1억 넘게 하는 게 목표고.
농촌진흥청은 생산성과 소득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23%가 향상이 되었고요. 농가 소득은 22%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노동력 절감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전국 12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150개 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선 경주시가 세계 정상들의 공식 만찬장으로 월정교를 제안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 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맛과 멋, 격을 높여주는 시간을 주제로 한 공식 만찬 계획 외에도 월정교를 가로지르는 남천에 특설 무대를 만들고 세계 정상들이 행사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월정교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근에 VIP 승하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월정교는 760년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에 축조된 교량으로 지난 2018년 4월에 복원되면서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경주시가 현곡면 금장지구와 시내권을 연결하는 제2금장교 황금대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착공 3년 만에 완공된 황금대교는 접속도로 1.8km, 연장 371m, 폭 20m 완복 4차선으로 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3월 말 임시 개통 후에 이번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황금대교는 기존 금장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현곡면 금장지구와 용왕지구는 물론 황성동 등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예산으로 1,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주선,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됩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사업 60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7억 원,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 급여 보전 7억 원 등입니다. 경북도는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서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이민 정책의 하나로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은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동으로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영유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육아학비를 전액 지원했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지원 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2회 경북 장안할머니 할아버지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안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조부모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2명의 대상자가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4) 문경 찻사발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찻사발 축제에 2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도예 산업의 활성화와 생활자기의 대중화를 목표로 커피 사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찻사발 빚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던 2024 예천 활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국궁, 양궁, 필드 아처리 등 다양한 활쏘기 체험을 포함해 새롭게 시행한 활해전쟁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히 활해전쟁은 활을 제작해온 역사적 배경을 녹여 매일 3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밖에 모터보트 체험과 마술 공연, 댄스 경연대회, 예천 전국가요제 등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16회 경상북도 노국공주 선발대회가 지난 6일 차천장군 노국공주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동부공주에는 안동 용상초 3학년 최가윤, 서부공주에는 예천 호명초 3학년 김수연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노국공주는 장학금 수여와 함께 1년간 안동 높다리 밟기 공연에서 노국공주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국공주는 고려 공민왕의 왕비로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으로 안동에 피난해 송야천에 이르렀을 때 노국공주가 부녀자의 등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에서 안동 노다리 밟기가 유래했습니다. 안동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를 통한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와 도매시장 업무 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적 기능 확대, 지역 출하주를 위한 출하 장려금 확대, 하역비 지원 시책 등도 추진합니다. 제3도매시장도 공모 절차를 거쳐 법인을 지정하고 다자 간 경쟁 체제를 구축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천군의 특산물인 돌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천군 감천면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일교차가 커 다른 지역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또 당도가 높아 돌토마토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천면 시설하우스 단지를 중심으로 20여 농가가 9헥타르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 출하 시기는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입니다.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양궁계의 3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46개국에서 선수단 48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도쿄올림픽 이관왕 김재덕 선수를 비롯해 7월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예천군은 양궁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대회 준비 총괄, 경기 운영, 홍보 지원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예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결승 경기 입장권 예약 서비스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회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1조 1,83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 11.15%인 1,18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1,129억 3천만 원과 특별 회계 58억 7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71억 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 50억 원,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 조성 4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